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시험 문제 단골이죠. 아주 쉬운 문제부터 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함수의 개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우의 수예요. 집합, 명제, 함수까지 계속해서 경우의 수들이 나오죠. 꼭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구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빠릅니다. 꼭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7번 볼까요? x라고 하는 집합,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가조건 1대1 함수라는 소리겠죠. 1대1 함수, 여기 개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 그 다음에 f1은 1이네요. 자, 여기 미리 그려놨습니다. 1이 1로 갑니다. 자, 1이 1로 화살표 갑니다. 자, 그렇게 정해져 있고, 자, 다 조건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그냥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x가 x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럼 여기 1 넣어보세요. 1 넣어보면 f1이 원소겠죠. 2 넣으면 f2가 원소입니다. 3을 넣으면 f3이 원소예요. 그럼 f4까지 원소가 되겠네요. 그걸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9-FA가 F1, F2, F3, F4까지 원소를 가지는 이 집합의 원소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이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자, 요게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임의의 원소 A라는 소리는 요 A 자리에 1부터 그죠? 4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을 넣어 볼까요? 딱 이렇게. 그러면 9-F1이 이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F1이 1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8 되겠죠. 8이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다시 임의의 원소 A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4까지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데 F1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1 되니까 이게 8이 돼요. 그럼 이 8이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1만 있고 얘가 8, 얘가 8, 얘가 8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8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 2를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2를 넣어보면 9-F2가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F2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여기 1은 대응이 됐으니까 2부터 7까지 그죠? 여기 8은 여기 어떤가에 대응될 겁니다. 지금 의미를 보는 거예요. 자, 2를 대입해 보면 2부터 8까지의 7까지의 이 원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만약에 얘가 만약 2라고 한다면 그죠? 만약 2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죠? 7 돼 버립니다. 7 된다는 소리는 F2가 2라고 한다면 7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F2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9 빼기 3이니까 6이죠. 그래서 3에 대응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6도 대응이 돼야 됩니다. 원소를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죠. 만약에 F2가 4가 된다고 한다면 계산 결과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4가 원소가 된다면 5도 반드시 원소가 돼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다시 2가 들어갔습니다. 얘가 만약에 2로 대응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 지금 요게 7 되겠죠. 2가 대응이 되면 7이 반드시 화살표를 받아야 됩니다. 얘나 얘 중에 하나가. 그죠?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계산되면 6이죠. 그럼 얘가 3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6으로 대응이 돼야 돼요.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이 말 뜻은, 이 문제의 뜻은 1과 8이 같이 대응돼야 됩니다. 짝이 돼서. 그 다음 2와 그 다음 7이 반드시 같이 대응돼야 됩니다. 그 다음 3과 6이 반드시 같이 대응이 돼야 돼요. 그 다음 4와 5가 반드시 같이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계산하는 방식 잘 보세요. 자, 먼저 방금 처음부터 다시 이게 1이죠. 이게 1이 딱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 8 될 겁니다. 1이 원소가 되게 되면 8도 반드시 원소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게 8로 갈지 정해야 되겠죠. 어떤 게 8로 갈지. 그러면 거기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되겠죠?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F2, F3, F4에서 선택하는 에서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딱 적었다면 그냥 이때는 고정을 시키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2가 8로 갔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에 대응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7도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 원소 두 개밖에 없죠. 이제 2가 대응되면 7이 반드시 대응돼야 되고 3이 대응되면 반드시 6이 대응돼야 되고 4가 대응된다면 반드시 5가 대응돼야 됩니다. 그러면 짝이 몇 개 있죠? 짝이 하나, 그죠? 둘, 또 3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7에 대응될지 3, 6에 대응될지 4, 5에 대응될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3가지가 나옵니다. 곱하기 3가지. 얘는 뭐라고요? 2, 7, 3, 6, 그 다음에 4, 5 중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으면 고정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2와 7로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3과 6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2와 7로 선택하게 되면 이제 남은 두 개가 대응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대응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몇 가지죠? 2가지입니다. 해서 총 18가지가 나오게 돼요. 얘는 뭐죠? 얘는 3, 4가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경우의 수 계산하는 방법 아시겠죠? 경우의 수가 계산되게 되면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11번도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라서 미리 가져왔습니다. 지금 주제가 함수의 개수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시험 현장에서 한 문제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 물어보고 있죠. 중요하겠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까요? 자, A에서 집합 A가 있습니다. A에서 A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자, 기억 F0이 0인 함수 F의 개수는 4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고정이에요. 고정. 이런 것들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고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 그럼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이렇게. 자, 0은 고정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과 1을 대응시켜야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을 대응시키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보낼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겠죠? 1이 보낼 수 있는 곳도 세 군데입니다.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때는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4가지라도 있기 때문에 틀렸겠죠? 자,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는 fx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9개이다. 자, 이걸 우리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얘는 기함수입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우함수입니다.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우함수인데 여기서는 함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1, 0, 1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0을 넣어보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F0과 F0 같겠죠. 뭔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거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1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1을 넣어보게 되면은 F의 -1과 F1이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읽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한 곳으로 대응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 자체가. 그러면은 이 -1과 1은 묶음으로 한 세트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1과 1은 자, 동시에 -1로 가는 경우, 동시에 0으로 가는 경우, 동시에 1로 가는 경우 총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으면 고정을 시키라고 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정을 시켜놓고 나서 0은, 그러면 0도 대응이 돼야 되겠죠. 0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가지, 9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집합A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하죠.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X를 만족시키는 F의 개수는 6개이다. 자, 이 말 뜻은 1을 넣었을 때 1 나온다라는 이야기고 0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고 -1 넣었을 때 -1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 뜻은 이 -1이 중간에 뭐 어떤 대응 관계를 거쳐서 이 -1이 대응 관계 -1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0도 마찬가지예요. 뭐 1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1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결론은 1에 대응돼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계산하는 방식 잘 보세요. 자, 이건 또 써야 되니까. 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다이렉트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일직선으로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이러면은 그죠? 이렇게 대응돼 버리면 넣는 족족 그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1은 -1, 0은 0으로, 1은 1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자, 이때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탁 찍으세요. 하나를 탁 찍어서 얘는 일직선으로 대응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0이 1로 가면 1은 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 자 1이 0으로 갔죠. 그럼 이쪽 1도 0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1 넣으면 -1 나오죠. 0 넣으면 1로 갔다가 1로 가죠. 1 넣으면 1로 갔다가 1로 가죠.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콕 찍는 겁니다. 하나를 콕 찍는데 그게 뭔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를 콕 찍을 때 얘를 찍을 수도 있고 얘를 찍을 수도 있고 얘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은 저 그림은 제가 -1을 찍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0을 찍을 수도 있겠죠. 0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0을 콕 찍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고 크로스가 되는 경우 그렇다면 마지막은 뭐죠? 1이 다이렉트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겠죠. 답은 니은만 돼야 됩니다. 요 질문은 많이 나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냥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자, 4개짜리가 나왔다.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뭐 여기 2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경우는 첫 번째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경우 한 가지 되겠죠? 그 다음 하나를 콕 찍습니다. 하나를 콕 찍는데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를 콕 찍겠죠? 하나를 탁 찍었을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고 방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서로 나머지 두 개가 크로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0과 1이 크로스가 이렇게 된다면 2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크로스 될 데가 없죠. 바로 지금 다이렉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4개짜리에서는 한 개를 콕 찍어서 다이렉트로가 아니라 2개가 다이렉트로 가고 나머지는 크로스로 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되겠죠? 한 개를 콕 찍어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나머지 하나가 남게 됩니다.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수는 여러분들이 세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리 아시겠죠? 하나를 콕 찍어서 나머지 2개는 크로스. 근데 얘가 남네? 그럼 얘는 다이렉트로 가야 돼. 그러니 하나가 다이렉트 가는 경우가 아니라 2개가 다이렉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5개로 늘어나면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를 콕 찍어서 다이렉트로 간다면 나머지 2개가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0, 1이 될 수도 있고 0, 1, 2, 3이 될 수도 있고 0, 2, 1, 3이 될 수도 있고 0, 3, 1, 2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연습 좀 해봐야 되겠죠. 7문제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이 문제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3번 나와야 됩니다. 자, 풀어볼까요?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가조건은 이거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죠. 또는 1대1 함수, 이 개수가 다르니까 1대1 함수를 뜻하는 겁니다. 이때 나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뜻은 얘와 얘를 더해서 13이 되는 경우를 다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자, 이렇게 첫 번째 F1 더하기 F2 곱하기 F3이 있는데 자, 얘가 13이 되려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얘가 1이면은 얘는 12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얘가 12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 숫자들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있죠? 2, 6, 3, 4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F1이 1일 때 2, 6, 6, 2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가 2로 가고 3이 6으로 가는 케이스, 2가 6으로 가고 3이 2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 4, 3이 있겠죠.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두 번째 F1이 2라고 한다면 F1이 2라고 한다면 얘는 11이 돼야 됩니다. 근데 두 개를 곱해서 이게 숫자들 보세요. 두 개를 곱해서 11 되는 경우 있나요? 없죠. 얘는 안 됩니다. 얘는 탈락. 그러면 2가 안 되니까 3이 되는 경우는 얘가 3이면 얘는 10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곱해서 10이 되는 숫자 뭐 있죠? 2와 5가 있겠네요. 그래서 F2와 F3은 2, 5이든지 아니면 5, 2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되겠죠? 계속 가는 겁니다. 세 번째 F1이 4라고 한다면 얘가 4니까 얘는 9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9가 되려고 하면은 이 숫자들 보세요. 3, 3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3, 3이 되게 되면은 F2와 F3이 3으로 가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지 않겠죠. 4인 경우는 안 됩니다. 탈락. 그 다음 5인 경우 볼까요? 자, 얘가 5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 돼야 되죠? 8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곱해서 8 되는 경우를 찾는 거죠. 뭐 있죠? 2, 4, 4, 2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F2와 F3은
2, 4, 4, 2가 있겠죠. 계속 가는 겁니다. 네 번째, F1이 6이라고 한다면 이게 6이면 곱한 값이 7 돼야 되겠죠. 자, 7 되는 경우는 뭐 있죠? 여기 숫자를 보시면 1부터 7까지입니다. 그러면 1, 7과 7, 1이 있겠죠. 그래서 1, 7, 7, 1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F1이 7이라고 한다면 F1이 7이라고 한다면 얘는 6 돼야 되겠죠. 그럼 6 되는 경우는 F1과 F2와 F3을 곱해서 6 되는 경우는 뭐 있죠? 1, 6 그죠? 가능하죠. 6, 1 그 다음에 2, 3 3, 2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풀어보세요. 답은 5번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도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자,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면 F1이 6이라고 돼 있죠. 얘는 고정입니다. 이렇게. 자, 그때 이 나 조건.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모를 때는 숫자를 넣어보면 됩니다. 자, K 자리에다가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으니까 2를 넣어보게 되면은 F2는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은 2는 이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됩니다. 그죠? 1 아니면 2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F3 넣어보게 되면 3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이때 경우의 수가 계산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우의 수가 계산되게 되면 고정을 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요 셋 중에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1대1 대응.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로 대응되는데 얘가 이미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3이 보낼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죠?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그래서 얘도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뭔가 느낌이 오죠? 자, F4는 어떻게 되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3은 3의 경우의 수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고정. 이렇게. 고정. 이렇게. 그러면 F4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넷 중에 하나 대응돼야 됩니다. 근데 두 개는 이미 대응되어 있죠.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럼 3이나 4 중에 그러면 이런 뜻이구나. 얘도 두 가지고 F5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4는 대응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아무렇게나 껐습니다. 그러면은 F5도 요 다섯 개 중에 대응돼야 되는데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도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F6은 어떻게 되죠?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5가 이미 대응됐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대응됐습니다. 그러면 6이 갈 수 있는 곳은 선택지가 한 군데밖에 없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는 한 가지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2, 2, 2, 2, 1.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은 답은 16 돼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세요. 답은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볼까요? 집합 x에서 x로 정의된 함수 f는 1대1 대응이고, 자, 1대1 대응. 그 다음 가조건의 모든 x에 대해서 이렇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강조 드렸죠. 자주 나온다고. 기억하시나요? 내용? 뭐였죠? 자, 이렇게 원소가 3개짜리가 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 형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3개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얘가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얘를 넣었을 때 1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자기 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다이렉트로 가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짝이 맺어져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나 조건. 나 조건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 뜻은 한번 1을 한번 넣어보세요. xr에다가 여기 어떤이다 라는 말 보이시죠? 어떤 1을 넣어보게 되면은 f1이 2가 되고 2를 넣어보게 되면 f2가 4가 됩니다. 3을 넣어보게 되면 f3이 6 되는데 여기 6이 없죠? 자, 근데 어떤이에요. 그 말 뜻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어떤이라는 말은 원소가 단 한 개만 있어도 되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대응 관계를 첫 번째, 자, 이렇게 미리 그려놨습니다. 만약에 얘만 존재도 되고 얘만 존재도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동시에 존재해도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먼저는 얘만 존재하는 경우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F1이 2로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건을 만족하려고 하면은 2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렇게 되겠죠.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되겠죠? 요걸 선택하면은 요 두 개는 결정이 돼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3, 4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3, 4는 다이렉트로 가면 되죠. 이렇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나요? 두 가지가 나오죠. 얘는 고정, 얘는 이런 경우 하나,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 하나 이렇게. 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또 다른 경우 볼까요? 방금은 얘만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제 얘만 되는 경우를 볼까요? 얘는 안 되고 얘만 되는 경우 F2가 4래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4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선택지가 없죠. 무조건 2로 가야 됩니다. 크로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과 3은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다이렉트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얘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네 가지예요. 만약에 이 두 개가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1이 2로 가고 2가 4로 가는 이 케이스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는 절대 가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왜? 1이 2로 가는 순간 2는 반드시 1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항등함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풀어보셨죠? 답은 16 나와야 됩니다. 볼까요? 자, 집합 S가 있고 공집합이 집합에서 보면은 1하고 100 사이에 9의 배수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와 y 0, 1, 2, 3, 4, 5, 6에 대해서 함수 f는 x에서 y로 나타낸다. 이때 fn을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이때 fn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는 지금 이쪽 공역이 원소가 7개 있죠. 그러면 정의역 쪽에서도 원소가 7개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9의 배수죠. 그 말은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9 곱하기 4, 9 곱하기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9 곱하기 6, 9 곱하기 7, 9 곱하기 8, 9 곱하기 9, 9 곱하기 10, 9 곱하기 11까지 가겠죠. 이걸 7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2가 되겠죠. 자, 이거 분류하는 방법 잘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18로 계산해서 7로 나누지 말고 얘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2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입니다. 근데 중간에 곱하기죠. 그러니까 2와 2를 곱해 주시면 돼요. 얘는 4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빨라요. 그럼 얘는 나머지가 2죠. 얘는 나머지가 3이죠. 곱하면 나머지는 6입니다. 7로 나눈 나머지가 얘 2죠. 얘 3입니다. 곱하면 8이죠. 8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얘는 1이에요. 그 다음 똑같이 2, 5, 10이죠. 10을 다시 7로 나누면 3이 되겠죠. 계속합니다. 2, 6, 12죠. 12를 7로 나누면 5가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7이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겠죠. 그 다음 얘 나머지가 2고 얘 나머지가 1입니다. 곱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2이니까 4가 되고 2, 3이니까 5가 되고 2, 4니까 8을 7로 다시 나누면 나머지 1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0이네.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0이네. 는 뭐 있죠? 지금 9 곱하기 7, 63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1이네는 36과 99 두 개가 있겠죠? 36과 99. 그 다음 나머지가 2이네는 여기 9와 여기 72가 있겠죠? 9와 72 이렇게. 나머지가 3이네는 어떻게 되죠?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45. 나머지가 4이네는 쭉 적어보는 겁니다. 나머지가 4이네는 얘와 얘 18과 81이 있죠. 나머지가 5이네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가 5이네는 두 개 있네요. 54와 90. 그죠? 54와 90.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가 6이네는 하나 있네요. 여기 27. 제대로 찾은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11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집합 x의 개수죠. 그런데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말은 x가 정의역입니다. 그죠? 정의역인데 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이쪽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7개죠. 그럼 여기는 반드시 7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그죠? 이 그룹을 보세요. 그룹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가 0이네, 1이네, 2이네, 3이네, 4이네, 5이네, 6이네 7개죠. 그럼 반드시 한 개씩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그죠? 왜? 여기 0부터 6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63과 45와 27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63, 45, 27은 들어가야 되고 이제 몇 개를 더 채워 넣으면 되죠? 4개를 더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개가 들어가면 안 되죠. 36, 99가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면은 이 2개는 1로 대응이 되어 버립니다. 1대1 대응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대응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쭈루룩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4승계 16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답은 288개 나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미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자,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z가 1, 2예요. 자, f가 있고 g가 있죠. 자, f는 1대1 함수고 그 다음에 합성 함수 해서 치역은 z가 돼야 됩니다. 이때 순서 쌍의 개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순서 쌍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의 개수와 g의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곱해버리시면 됩니다.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은 f의 경우의 수와 g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곱해버리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먼저 f가 1대1 함수래요. 자, 그러면 f는 몇 개죠? f는 자,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겠죠.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그래서 4, 3, 2 해서 24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정을 시키세요. 이렇게
대응 관계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g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합성을 했을 때 치역이 z여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이 z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화살표를 다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얘가 보낼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죠. 1, 2 두 군데입니다. 2가 보낼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고 3이 보낼 수 있는 곳도 두 군데입니다. 일단 1, 2, 3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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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가지죠. 그죠? 근데 거기서 둘, 둘, 둘이라고 하는 이 경우의 수 안에는 전부 다 1로 가는 경우와 전부 다 2로 가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치역이 Z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니 요게 1로 가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죠. 합성을 하는 순간 얘는 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대응되죠. 이렇게 대응돼 버리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이 한 개가 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가고 얘가 1로 가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거 세 개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화살표 받은 애들. 그러면 총 8가지인데 그 중에서 치역이 두 개가 아닌 경우 두 가지죠. 전부 다 1로, 전부 다 2로. 이걸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이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대응이 됐겠죠.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갔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대응 안 돼도 되네요. 그거 아닙니다. 왜? 여기 보세요. 함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g도 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합성했을 때 다 대응이 됐네. 괜찮네. 얘는 생각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4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함수입니다. 함수. 그죠?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노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4는 몇 군데를 보낼 수 있죠?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이렇게 1 아니면 2로. 그래서 곱하기 2 두 가지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얘 12가지죠.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게 되면 288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개수와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버리면 돼요. 그게 순서 쌍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F는 너무 명확해요. 근데 G는 어떻게 돼야 되죠? 치역이 Z 자체가 돼야 됩니다. 그때 계산하는 방식은 얘가 두 가지, 얘가 두 가지, 얘가 두 가지 8가지가 되는데 그 안에는 한 군데로 다 몰리는 경우들이 있더라. 전부 다 1로, 전부 다 2로. 그걸 빼주셔야 되고 그러면 4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4는 놀아도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론가로는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풀어보셨죠? 답은 12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앞의 문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 자, 앞의 문제 다시 볼까요? 앞의 문제는 f가 1대1 함수라고 제한을 딱 시켰습니다. 그래서 f의 개수와 g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f가 1대1 함수다 또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f의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되겠죠? 어떤 함수인지 안 정해놨습니다. g도 안 정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합성을 했더니 그게 상수함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래요.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개수 구하고 이거 개수 구한 다음에 곱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문제랑 달라요. 그럼 왜 좀 대응 관계를 이용해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응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상수함수가 되죠. 합성된 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가서 이게 이래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분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x고 여기가 x고 y고 z인데 자 y가 y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와 y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쪼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일까요? 하나,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산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을 시키세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두 개가 이쪽으로 대응될 때는 한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그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y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디로 보낼까요? 벌써 선택지가 두 가지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갈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다 받았어요. 경우의 수가 계산되었으니까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럼 2가 보낼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죠?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계산됐죠? 자, 그렇다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일까요? 이쪽으로만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합성을 해서 상수함수가 돼야 돼요. 이미 얘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3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돼요. 상수함수가 된다 안 된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또는 3은 대응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도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곳이든 하나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8가지입니다. 그래서 4가지와 8가지를 더해서 답은 12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이게 조금 어렵죠? 자, 일단은 y에서 두 개가 선택되는 경우와 y에서 한 개가 선택되는 경우 왜 이렇게 나누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y가 여기 f가 뭔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y에서 두 개가 선택되는 경우와 한 개가 선택되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가지수가. 그래서 두 개가 선택되는 경우, 한 개가 선택되는 경우. 그렇다면 이 3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든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8가지다.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답은 88이 나와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일단 이 문제는 전체 집합의 U고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를 하면 전체 집합, 교집합은 1, 한 개, 그죠? 이때 A에서 B로의 함수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말 뜻은 이쪽 정의역과 A죠. 공역이 있을 겁니다. B죠. 이쪽의 원소의 개수가 이쪽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으면 되나요? 안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NB가 NA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A고 B입니다.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래요.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입니다. 그게 뭐죠? 1, 2, 3, 4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하는 순간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다면 고정을 시키세요. 1 이렇게 먼저 복사를 해 놓을까요? 자, 먼저 1 이렇게 탁 이렇게. 그러면 A가 이미 원소 한 개를 가졌죠.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A가 이미 한 개를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NA가 한 개인 경우, 이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한 개면 나머지 2, 3, 4는 선택지가 없죠.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A는 1 하나 있고 B는 1, 2, 3, 4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함수의 개수는 네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NA가 한 개인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2, 3, 4의 위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왜? 얘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다. 두 번째, 그럼 NA가 두 개라고 한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NA가 두 개래요. 근데 이미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교집합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1이다라고 정해놨죠. 이미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하나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뭔가요? 그게 뭔데 생각해야 됩니다.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다시 세 가지죠. 2, 3, 4니까.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산되었으면 고정을 시키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3, 4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A가 1, 2고 B가 1, 3,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대응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세 군데, 얘가 두 군데죠.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8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는 더해야 되겠죠. 그죠?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기 때문에 22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정하고 대응 관계를 정하는 거죠. 다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정하고 그리고 대응 관계를 정한 겁니다. 그럼 이 개수와 이 경우의 수를 곱해 주셔야 돼요. 4 곱하기 22에서 총 88가지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이게 함수의 개수가 시험 문제 단골인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기출지를 풀어본다거나 뭐 기본수를 보더라도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말 뜻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